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법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저작권이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세요. 저작권 법에 의해서 이제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작권이라 하면은 그러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그 저작물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그다음에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미술 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그다음에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모든 자료는 저작물이에요. 그런 자료를 보호하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출처만 남기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작권법에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면 일단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작권법에 예외가 많이 있는데 제28조에 보면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또는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논문에 인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쓰지 않습니까? 출처 쓰고 이런 관행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영상들 보면은 오른쪽 밑에 무슨 제공, SBS 제공, MBC 제공, KBS 제공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그냥 출처만 무조건 남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튜브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를 뒤에 배경에 많이 깔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몇 초만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영상, 음악 몇 초는 괜찮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그 AI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다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물론 이제 그 저작권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이나 방송 등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써 있습니다. 즉 이제 노래를 그냥 뒤에다 트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혀 안 되니까 무조건 몇 초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거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이제 광고가 안 붙었으면은 저작권법에 안 걸린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광고라는 게 영리 목적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가 붙지 않든 광고가 붙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은 일단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신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저작권 침해를 당해서 내가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신고를 당했을 때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법이에요.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했냐 안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신고를 당했을 때 이게 형사법적도 있고 민사도 있고 두 가지가 나뉩니다. 저작권법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은 딱 136조 이하의 벌칙 규정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형사사건을 고소를 당했다면은 이건 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냥 손해배상 있지 않습니까? 민사상으로 너가 내 저작물을 침해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당한 가치 1억을 내놔라고 민사소송을 당했으면은 이 경우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저작물의 가치가 1억 원이 된다는 걸 이제 그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군가가 내가 내 저작물을 침해를 했다 또는 내 저작권이 침해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혼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거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저작권 내 가치가 1억이다 또는 2억이다 라고 내 생각이지 그거는 어느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정 손해배상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이 정도는 5천만 원을 보겠다, 어느 정도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겠다, 이렇게 그 보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일단은 뭐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게 제 뭐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명예회복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썼던 일기를 걔가 다 뺏겨가지고 지가 썼던 일기인 척 하더라, 저의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겠느냐, 이런 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저작권법에서 가장 큰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작물마다 1,000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개당.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5천만 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바로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영리 목적이라는 점은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이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올린 게 분명하다, 이게 눈에 딱 보입니다. 비슷할 때는 일단은 그걸 판단을 받는 거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침해한 사람은 아니다, 나의 이제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고 주장할 거고, 침해를 당한 사람은 내 거 그대로 뺏긴 거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민사소송에서. 그래서 보통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을 해버리죠. 형사고소는 빨리 되니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뭐 이 정도의 저작물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을 하나 가지고 또 여기도 제기하고 저기도 제기하면은 한 번에 뭐 쉽게 많은 돈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형사고소는 뭐 좀 신속하고 합의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뭐 이유로 고소를 하는 거는 친고죄예요,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그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이제 입힌 자 있지 않습니까? 침해한 사람은 무조건 합의하러 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돈 들고 와요.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합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형사고소. 굉장히 이제 뭐 학위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기 전이면은 바로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겠다 이러면은 한 논문 한 편당 3천만 원 정도 들고 오세요. 발표 난 지부터 7년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뭐 석사 논문 이런 거는 많이 묵혀두니까 이미 지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발견하고 나서부터 7년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왜냐하면은 그 석사 논문을, 내 석사 논문을 그 사람 박사 논문에 뺏겼다는 거를 내가 알려면은 굉장히 뭐 매일매일 클릭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아마 그 발견했을 때로부터 7년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해 줄 것 같아가지고 몇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돈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해주고, 네, 저희 고소 취하해주고. 법은 상식이거든요, 상식. 그러니까 딱 봐도 그거 상식이에요. 딱 봐도 영리다, 딱 봐도 공익이다 딱 보이는 게, 여기 법에 보면은 예시를 써놨어요. 예시가 아니라 법조항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이용하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뭐 하나 영상 갖고 와가지고 올리는 거, 당연히 공익이죠. 근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공익이고, 또 좀 유명한 게 시사보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이제 저작물 인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도서관 이런 데서 복사하는 거. 도서관에서 보면 책 다 복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시험 문제 복제,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복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책을 주고 싶어서 다 복제를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제를 했다, 이런 경우는 다 공익이에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 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놓은 거예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나만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소장용. 그래서 이제 그 무슨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이런 거에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했을 때 그게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처벌을 잘 못하는 게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적 이용.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배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잡아도 규정이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 사적, 내가 그냥 보관하면서 내가 이제 용도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항변해버리면 처벌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죠. 그거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금액 이제 뭐 한 만 얼마인가요? 그거를 그 이제 저작권자한테 줘라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영리 목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배포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파일 이런 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퍼뜨린다. 그러면 이거 다 걸려요. 그게 영리죠.